수학 참고하신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간 쓰면서 설명. 저는 1의 x제곱부터 2의 n의 x제곱까지의 합을 x와 n에 대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 비난법, 점화식, 텔레스코핑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기법을 사용한 경험들을 쌓았고, 그를 통해서 x가 주어졌을 때 x와 n에 대한 점화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저는 x가 1일 때부터 11일 때까지 1의 1제곱부터 n의 1제곱까지의 일반항도 모두 구해보았고, 이것들을 1의 11제곱부터 n의 11제곱까지의 합을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때 규칙성에 있어서 이것을 컴퓨터로 1의 450제곱부터 n의 450제곱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때 이 1의 x제곱부터 n의 x제곱까지를 fx라고 할 때 x가 짝수일 때와 x가 홀수일 때 모두 다른 특징을 가졌습니다. 네, x가 홀수라면 fx는 항상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항상 인수로 가졌으며, x가 짝수일 때는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을 항상 인수로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규칙을 발견했는데, 이때 그리고 홀수일 때 항상 여기 뒤에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는 식이 하나씩 더 붙었었는데, 이때 1, 2, 3, 9, 10 이 5개 수만 위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 fx를 일반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저는 이것이 저의 탐구 주제의 목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11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11은 n 더하기 1에서 시그마의 함수를 이용하여서 이 식은 A가 1때부터 N까지 한다면 이 식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것이 반복되면 소화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n 더하기 1의 x제곱에서 1을 빼는 것 같고, 이것을 전개하는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 시그마는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식이 결국 정화식의 형태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식이 결국 fx-a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때 x가 12일 경우에는 12 c1 f 11 더하기 12 c2 f 10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결국 f10부터 f1까지 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 f11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향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저는 전향을 다 알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그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에 써놓은 거였었는데, 위에 써놓은 중간 과정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설명 안 하셨는데, 어떤 중간 과정? 그러니까 1에서부터 A까지 가우스 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지금 저는 맨 마지막에 파이썬 하는 내용만 설명했어. 제가 순서가 1부터 n까지의 합은 이것이 s라고 할 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식을 변형하는 수 있는데, 이때 두 개 s를 더하면 ES는 n 더하기 1이 n번 반복된다 되기 때문에
이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의 합은 그 1은 1이고 2는 2의 제곱,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2 더하기 2, 3의 제곱은 3 더하기 3 더하기 3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를 삼각수 형식으로 나열해보면 모두 이렇게 식으로 나열됩니다. 이때 이 모든 수의 합이 이 값과 같으므로 이 값을 사실 돌려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 개의 삼각수를 나열한다면 이 모두 각 하나의 좌표마다 하나의 수가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대응 성질에 의해 모두 2n 더하기 1이 모두 이 삼각수의 수만큼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만큼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세 번 더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등식의 성질이 3을 나눠주면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후에는 제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더 n 곱하기 n 더하기 1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형태와 같아서 처음에는 이 형태를 풀어서 k 제곱과 k 값을 알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때 이 k 곱하기 k 더하기 1과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공통점이 보였고, 그리고 이때 연속된 하나의 수가서부터 n 더하기 2라는 수와, 그리고 이때 이 다음에 3이 온다는 이런 직성을 통해서 저는 텔레스코핑 비법을 이용하여서 그 k 더하기 2에서 사실 k-1을 빼면 이게 3인데, 이거 3을 나눠주면 결국 1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은 a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 1 곱하기 2 곱하기 3 빼기 0 곱하기 1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각 함들이 소거되어서 결국에는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에서 0을 뺀 그 값이 나오는데, 여기 3분의 1 곱해줬기 때문에 전체에 3분의 1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1 곱하기 n-1 더하기 2 곱하기 n-2부터 계속 정리하여 n-2 곱하기 2 더하기 n-1 곱하기 1까지의 합을 n에 대한 다항식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곱셈끼리의 덥이 마치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을 때, 이 한 좌표로부터 이 한 좌표로부터 최단 거리로 이전까지 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때는 한번 이 변을 지나는 경우에는 1 곱하기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가지라는 경우가 나왔고, 이 변을 지나는 경우는 2 곱하기 4,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5 곱하기 1, 이런 비슷한 형태의 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3 더하기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이때 수학적 비난법을 이용하면 5를 n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3은 상수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3 더하기 n-1의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이때 그러면 n 더하기 2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것이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를 6으로 나눈 값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팩 그 이상하다. 지금 자소서 순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 자소서의 순서대로 설명해 줘야지. 아, 수학인데 설명을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어떡해. 잠시만요. 그게 식은 맞아. 오 너무 맞잖아.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1부터 n 제곱까지 1부터 n 제곱까지 하고 수학적 기념법을 통해 증명해오는데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순서가 그 수학적 기능법을 이용하여 1부터 n까지의 합을 1부터 n 제곱 1부터 n제곱까지의 합을 수학적 기능법을 활용하여 증명하였는데 그때 이런 무엇에 의해서 이 삼각형식을 나타낼 수 아니 있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소서는 그렇게 안 써져 있어. 네 자소서 써져 있는 순서가 그렇지 않아. 뭐였지? 저만의 방법으로 수학에 접근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한 예로 1부터 n 제곱까지의 합을 이건 1의 제곱부터야. 그렇죠? 네.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분석하는 수학적 기능법을 통해 증명하였는데 수학적 기능법을 통해 증명한다라고 하는 건 식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작. 그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수학적 기능법을 통해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등교과 과정 수원과정을 공부했다는 의미거든요. 정석에 그냥 써져 있어요. 그래서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하고 수학적 기능법을 증명했으니까 그 공식이 적혀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걔를 저 항등식 증명을 했어. 수학적 기능법을 통해서 그 꼴이 나온다는 걸 알겠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저런 형태의 식을 유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식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탐구를 한 거야. 6분의 k에 k 더하기 2k 더하기 1까지는 성립할 거고 아니지 그렇게 바로 하면 안 되지. k까지가 성립하고 나면 수학적 기능법이니까 뭐야?
k 더하기 1의 제곱을 넣을 거잖아. 저 위에 있는 식에 k 더하기 1을 넣으시면 그 다음에 꼴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되죠. 내가 k 더하기 1의 제곱을 넣은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해 봤더니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k 더하기 1은 공통으로 빠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k 곱하기 2k 더하기, 그쵸, 거기에다가 6에 k 플러스 1이 더해지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정해지면 되죠. (7k)인데요. 네? 아. 이런 꼴이 나옵니다. 저런 거에 나온다. 네. 이게 아닌데. 인수분해가 안 되시는데요. 어, 2k 플러스 3에 k 더하기 4일걸요? 아,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이 됐는데 저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뭘 한가요? 삼각수를 주어진 식을 봤더니 저 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6분의 k에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일단 이번에 이 k 곱하기 k 더하기 1의 식이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에 제곱수가 아까 네가 말한 3의 제곱이 3 더하기 3 더하기 3처럼 개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씩 쪼개지는데 저 형태가 있으니까 저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모든 값을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서 적었대요. 그때 사용한 게 1부터 n까지의 합을 증명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가우스의 원칙이니까. 되시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고 해서 했지만 여기서 텔레스코픽 쓴 거니까 그거 설명하셨고, 저 길찾기는 저 식에서 내가 작은 숫자여서 내가 고배곱책, 하배곱책 얘기를 잘 했단 말이야. 그럼 저게 됐으니까 일반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더하기 23이잖아요. 이거예요. 네. 그 밑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등식으로 갈 때 상태가 내가 빼놓으니까 이상하게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식이 맞죠.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거듭 제곱을 다른 것들을 찾은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한번 파이썬을 먼저 해가지고 네가 머릿속에 지금 파이썬을 먼저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치? 이 작업을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증명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고민해봤더니 이게 또 그 다음에 있는 차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지워버렸는데 그 텔레스코핑 하는 형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텔레스코핑 하는 형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홀수적 특징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할 거야. 실제로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은 내용인데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잖아. 니꺼 자소서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하는 내용 되게 조금 적혀 있어.
조마식 이런 말도 언급되어 있잖아. 아, 그래요? 네 전화도 네가 안 읽어봤어. 아무것도 안 그거 그거 다 뺐잖아. 파이썬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 n의 변수로 두어 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지금 1, 2, 3, 9, 10을 제외하고 홀수와 짝수일 때 특징도 찾았다. 비슷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특징도 발견하여서 저 홀수와 짝수가 되는 과정을 그냥 했습니다 하고 450수까지 어쩌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지 순서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 뭐 너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쭉 가야지 스토리라인이 쫙 다 맞잖아요.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라이프니치가 만든 진법이라는 책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라이프니츠가 만든 진법이라는 책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진법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대 마야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하는 등 더 큰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진법을 사용했는데 그런 진법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기술이 온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왜 지금 10진법을 사용할까요? 그때 60진법을 사용할 때 그러면 60개의 문자가 필요한데 10진법은 10개의 문자만 10개의 문자만 존재하면 되므로 그것이 더 그러면 문자가 적어도 되는 거면 20법도 좋지 않나요? 그때 이진법은 그 시점 법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진법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뇌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10개가 최대였고 그리고 써져 있어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 아니 제가 그래서 왜 10진법인지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난 손가락이 10개가 그래서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책에 써져 있는 건 아니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면 너의 생각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아. 그렇죠.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책엔 안 써져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아마도 그럴 거고. 너의 논리대로 가면 글자 수가 10개인 게 가장 좋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잖아. 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나오면 그래서 다른 기술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또 뭐가 있어? 그 12진법도 있고 7진법도 쓰는 문명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보긴 했는데 십진법 단위를 쓰는 거는 미국은 또 안 쓰잖아요. 영피는 또 12아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수학내로 물어볼게요. 내신 안 좋은 거는 답변을 잘 할 수 있지? 네. 뭐라고? 과학이 과학이 모두 수행평가를 이루어졌는데 수행평가 실험 수행평가에서 단위를 잘못 써서 점수가 크게 깎여서 B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붙여야지. 그래서 저는 그를 통해서 단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3월 1학기 때 수행평가를 할 때는 단위를 중요시 사용하면 3월 1학기 때는 수행평가를 모두 실험에 대한 수행평가를 모두 맞았습니다. 나머지 교과 성적이 안 좋을까? 네? 나머지 교과 성적이 안 좋고 국어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답변을 만들어야지. 물어보면 어떡해. 어떻게 하지? 뭐라고? 물어보면 혹시 네가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없잖아. 국어 성적이 안 좋아요. 이러면. 뭐
엮어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에만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조금 소홀히 했는데 그렇지. 이런 거를 중요함을 깨닫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말하는 거 같아요. 절대적으로 점수가 깎인다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1학기 1학년 때 독서가 없는 것? 1학년 1학기 때 제가 독서록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생기부에 들어가는 줄 알고서 선생님께 사료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2학년 올리기만 하면 무슨 뜻이야? 그 독서록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냥 저절로 생기부에 들어가는 줄 알고 선생님께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아서 2학년 때 독서가 1학년 때 독서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뭐야? 2학년 때 독서가 1학년 때 독서가 포함된 도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봐봐, 항상 너의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면 부족함이 지적이 되면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 이거 지금 현재 고쳐나가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맞아. 독서가 빠져있는데 2학년 때도 되게 잘 돼 있잖아. 1학년 때 뭔가 저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저런 것들을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선생님한테 다 제출해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 2학년 때 독서가 되게 많잖아. 이것저것 읽은 게 많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 보면은 뭐 부족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막 자기를 야무지게 해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그렇지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판단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100은 받았거든. 그냥 객관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나머지 내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수학과는 동아리 활동을 안 했잖아. 수학과는 동아리 활동을 안 했어. 자유동아리는 자유동아리는 있어? 그 살기함에 있는데 하는 게 있어? 한 건 없어요. 왜 안 했어? 그 이유는 동아리보다 혼자서 공부해도 동아리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결과 같지 않잖아. 그렇죠. 혼자서 왜? 동아리를 만들려면 친구들을 최소 3명 이상 모집해야 되는데 그때 모집을 못했어? 그것도 좋은 결과 같지 않잖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2학년 때 못한 이유는 뭐야? 2학년 때요. 2학년 때는 동아리 근데 이미 방과후를 하나 하고 있었던 것이 1학년 때도 하나 있고 2학년 때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방과후는 뭐 했어? 1학년 때는 과학에 대한 기초 상식 알려주는 동아리에 방과후를 참여했었고 실험에 대한 방과후에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방과후에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는 뭔가 쉽게 말하면 거기 들어가기 되게 빡세잖아요. 몇 개 없으니까. 자유동아리 안 했던 이유는 방과후에 그런 활동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뭐 진학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말하면 되겠죠. 되시죠? 자, 그다음 볼게요.
이거는 지금 확률도 얘기가 나오고 자, 확률의 정의. 확률이란 전체적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전체 일어나는 사건의 가능성분의 특정 사건의 다시 틀렸어. 확률이란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 모든 가짓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 그 가짓수가 일어날 가지수? 아, 항상 새로운 용어를 쓸 때 만나니까 써져 있는 용어를 써야겠다. 모든 경우의 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표현됩니다. 보통 나오면 확률에서는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건은 뭐야? 모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뭐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뭐 같을 때 같을 때 아니면 뭐 동일할 때 동일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수학적 확률이라 합니다. 라고 하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정한 상황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조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 합니다.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 두 개가 같이 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말한 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수학적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동일할 때 되시죠?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사건이 뭐야? 사건? 사건은 그래서 수학의 용어가 중요한 거죠. 사건. 공부할 때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아니야. 경우의 수는 뭐야?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 네, 그럼 그때 말하는 사건은 뭐야? 경우의 수의 가짓수 네. 서로 말이 붙잖아. A가 B고요, B는 A예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그럼 사건은 그려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내는 결과. 되시죠? 자, 무게중심 정의. 무게중심이나 각 변의 중점과 그 꼭지각을 이었을 때 꼭지각이라는 단어는 이등변사각형밖에 안 나올 거야. 한 꼭지점에서 그 대각의 중점을 잇는 성분을 그것 대각 아니고요. 대변의 중점을 잇는 성분을 대변에 있는 성분을 뭐라 그래요? 대변의 중점이 중선 그렇죠. 그냥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새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유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때 모든 제발 삭제 쓰면서 오히려 자소서를 공부했네. 중간에 과학을 거의 결국은 진짜 수학은 어떻게? 수학은 4일 전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4일 전에 마지막으로 했어. 어떡해.
두 중선의 교점은 한 갈래 유일하다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 한 교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그때 그 선분이 그 선분이 변을 이등분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네. 삼각형 ABC 다시 그려.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이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증명을 봅시다. 자, BC의 중점은 C의 중점은 AB의 중점은 AM하고 BN의 교점은 X. 그러면 무슨 정리?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AM은 AX 대 XM이 몇 대 몇이 되죠? M하고 N을 이으시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삼각형 MXM하고 M하고 N을 이으시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삼각형 MNX와 삼각형 ABX가 2대1 닮음이죠. MNX랑 ABX랑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AX 대 XM이 2대1이죠. 네. 자, C에서 N을 긋고요. AM과 만나는 점을 Y라고 잡으면 CL을 긋고 만나는 점을 Y라고 잡으면 누구요? AM과 만나는 점을 역시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AY 대 YM이 2대1이죠. 되시죠? ML을 이으시는 중점 연결점이 보이죠? 삼각형이니까. 네. 괜찮아? 그러면 AY 대 YM이 2대1이니까 성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X와 Y가 같아져. 세 중선은 그쵸? 한 점에서 만나겠죠? 네. 얘를 무슨 법이라고 해요? 동일법이라고 해요. 네. 되시죠? 또 법칙도 물어본 경우도 있었어. 괜찮아? 네, 중점 연결 정리가 나와야 돼요. 중선이라는 단어랑.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내각의 초각 180도의 이유. 삼각형 내각 총합 180도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성분 AB의 평행한 성분 AB의 평행하고 꼭지점 C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평행선 사이의 억각과 동일각이 같다는 선수를 이용하면 이제 모든 삼각형의 각이 한 평각 위에 옮겨지게 되는데 평각이 180도이므로 삼각형의 모든 세각의 각이 180도입니다. 정남현체 정의. 정당면체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각 꼭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그쪽 그걸 뭐라 그래? 정다면체가 정다면체 정의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 크기가 같은 거. 모든 면이 합동이고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이 뭐야? 다면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면이 합동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왜 5개가 있어요? 5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꼭지점에 모일 수 있는 면의 최소 개수는 3개이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총합은 36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때는 60 곱하기 3, 60 곱하기 4, 60 곱하기 5 그리고 90 곱하기 3과 90 곱하기 4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108 곱하기 1 그리고 108 곱하기 1이? 108 곱하기 3과 그리고 90 곱하기 3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 12면체 꼭지점의 개수요. 정 12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20개입니다. 왜 20개예요? 왜냐하면 정 11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정 12면체 정오각형인데 이제 한 꼭지점에 3개의 꼭지점이 세 개의 면이 모이고 그 때문에 3개의 꼭지점이 겹치는데 그러면 5 곱하기 정곱탕이 12개 있으면 5 곱하기 12를 3으로 나누면 20입니다. 그쵸? 네, 등변사다리꼴 정의. 등변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한 쌍의 길이를 갖고 나머지 한 쌍의 변의 길이를 갖고 나머지 한 쌍의 변의 길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등변사다리꼴이 안 돼. 네. 근데 그러니까 A, B, C, D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그렇죠? 그쪽 말고요. A, B, C, D 표시해봐. 이거 네네. 네 정의대로라면 D에서 A, B에 평행하게 그려. 그렇죠? 그 점이 2라 그러면 그것도 등변사다리꼴이야. 서로 두 밑각이 같은 두 밑각이 같은 사다리꼴을 양 끝까지.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한 쌍의 변의 길이를 갖고 그리고 한 쌍의 변의 평행하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같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쌍은 서로 평행하며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니까 성질이 아니야. 정의야. 그리고 나머지 양 끝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의니까 나머지 것도 성질은 아니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있습니다. 두 밑각의 두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왜 평행하지 않은 두 대각의 길이가 같나요? 이유는 그 그림 보면 돼.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D에서 A, B 평행선을 그으면 평행선의 성질의 동의하기가 같아지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변 사각형이 되어서 D2와 DC, PDA가 같대.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 A,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평행하지 않은 대변의 길이가 같고 밑변이 하나 공통이가 변 하나가 공통이고 K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에 의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 되시죠? 그다음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BA 반지선을 긋고요. B에서 A 쭉 연장해서 반지선을 긋고 C에서 D라는 반지선을 긋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양끝각이 크게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평행선이니까 그 위쪽에 만들어지는 것도 이등변삼각형이 되어가지고 전체 길이에서 같은 길이를 빼니까 A, B와 C, D의 길이가 같아.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가 얼마냐? 높이는 3분의 루트 6a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와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정사각형의 외심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왜 외심에 떨어져요? 그 이유는 그 정사면체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 정사면체는 맨 위에가 O 윗면에 ABC라고 잡으시면 5에서 ABC의 수선회관을 내리면 그 점을 H라고 놓으면 삼각형 AOH, 삼각형 BOH, 삼각형 COH가 RHS 합동이 되죠. 네. 높이 공통이고 변의 길이 같고 수직이 되니까 RHS 합동에 의해서 AH, HB, HC의 길이가 같아서 외심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외심 대신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니까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 ABC 한번 보죠. 꼭지각이 30도의 ABC. 자, A에서 BC의 중선을 그으면 중선 쭉 연달아서 그 중선 위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있는데 A점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 외심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내심이 그 다음으로 가깝습니다.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은 외심 정의. 외심은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고 뭘로 적도해? 그 각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이면서 그거 봐봐. 그렇지? 그 점이 수직 이등분니까 중선이지? 네. 그래서 무게중심 정의가 뭐야? 무게중심은 모든 무게중심은 모든 중선이 같죠. 모든 변의 중선이겠죠, 그죠? 중선은 거. 괜찮아? 네. 중선을 껐으니까 무슨 정의에 의해서? 중선의 정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선 정의 써도 되는데 중선 정의 길이 모르니까 자 내심은 정의가 뭐야? 내심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그렇죠? 내접원의 중심으로 뭘 잡대? 모든 각의 이등분선.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데가 만나는 점이
중점보다 AC의 중점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밑에 있어? 꼭지각이 30도니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 중에서 AB의 길이가 무조건 더 길어요. 되시죠? 외심하고 내심은 각도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밑각이 75도였는데 밑각을 기준으로 내심은 37.5도고 외심은 60도잖아요. 되시죠? 15도 15도로 쪼개지니까 60도로 쪼개지겠죠? 극각이 아니고 꼭지각, 밑각을 기준으로 60도, 밑변이 60도. 외심을 그으시면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그렇죠? 꼭지각 15도였으니까 15도 쪼개지잖아. 그렇지? 거기도 60도고 그 밑에도 60도고. 그렇죠? 밑변의 기준으로 밑변의 기준으로 밑각의 각도로 보시면 37.5도랑 60도니까 외심이 당연히 더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심보다 밑에 있는 거는 무게중심은 중선을 지나야 되니까,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중점을 수직으로 올린 것보다는 각이 그렇죠? 밑에 있을 거고 내심보다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 각에 있는 선정을 쓰면 됩니다. 그럼 각이 있는 선정을 증명해 주세요. 삼각형 ABC에서 A각을 2등분해서 만나는 점을 BC에서 A각을 2등분해서 내각을 2등분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 정의가 뭐예요? AB와 AC의 비율은 BD와 DC의 비율과 같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명해요? 그것은 그 성분 AD와 평행하고 점지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각의 이등분선의 평행선에서 억각과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평행선에서 왜 억각과 동의각의 성질이 아니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억각과 동의각은 같은데 크기가 같은데 크기가 같은데 쭉 연장하고 B랑 A에서 만나는 선 거. 쭉 아니 C 평행한 선 그거를 쭉 연장하고 아니 위로 B에서 A까지 하면 그러면 억각과 동의각을 표시해봐. 이등변 사각형이었고 만나는 점을 X라고 잡으면 AX와 AC의 길이는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평행한 선이었으니까 닮은 비로 BA 대 AX가 BD 대 DC잖아요. 그런데 AX와 AC의 길이가 같으니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그거에서 하나씩 몇 개라고 다시 해요? 녹화되는 거죠? 네. 지금 와서 봐야 되는 거. 삼각형 ABC에서 긋고 BD의 임의의 점 D를 하나 찍고요. 아무 데나 찍어요. 네. 거기다 찍어. BC 위에 찍어. 그래서 A, B 대 AC가 B, D 대 C, D가 됐을 때 왜 각이 이등분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B 대 BC가 AB 대 AC가 BD 대 CD 대 이거일 때 각 A의 이등분선이 되는 그때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각이 이등분될 때 비율이 같다라는 거랑 비율이 될 때 각이 이등분된다는 거는 다르죠. 역정이지. 각이 이등분돼서 증명한 거야.
똑같으니까. 네. 맞아? 그런데 그게 뭐가 돼? 밑변을 A, B 대 A, C로 봐도 똑같죠. 비율이 똑같으니까. 네. 그 얘기는 D에서 A, B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A, C에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돼요? 그 수선의 발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되죠. BD 대 CD 그래서 BD 대 CD 아 같아요. 그렇죠? 네. BD 대 CD는 AB 대 AC라고 내신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삼각형 넓이로 바뀌잖아요. 삼각형 AB D의 넓이와 삼각형 AC D의 넓이로 바뀌잖아요. BD 대 CD를 그렇게 바꿔도 되죠. AB 곱하기 높이, AC 곱하기 높이로 바꿔도 되니까 그 두 개의 높이가 같아지겠죠? 비율 관계가 똑같으니까. 네. 그럼 높이가 같으니까 뭐가 돼요? AD는 공통이고 높이는 같고 직각이니까 RHS 합동에서 두 각이 서로 이등분 되겠죠.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죠?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원뿔이 하나 있어요. 원뿔 하나 그려보세요. 아, 원기둥 하나 그려보세요. 원기둥. 네. 원기둥의 밑면하고 똑같고 높이도 같은 안에 원뿔 하나 그려보세요. 되나? 자, 그러면 그 원뿔을 높이 반으로 잘라요. 되시죠? 그러면 원뿔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원뿔대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원기둥을 채우려면 몇 번 넣어야 될까요? 4번 넣어야 합니다. 왜 4번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인데 이때 원뿔대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닮은비가 이때 서로 1대 2인데 이 작은 원뿔의 부피는 이 큰 원뿔의 4분의 1이므로 이 원뿔의 부피는 큰 원뿔의 4분의 3이므로 이때 전체 원기둥에 대해서 부피는 4분의 1입니다. 형용사들은 결정적으로 놔둘까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평행하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동한다.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뭐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네, 한 쌍의 길이가 같고 평행할 때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유는 그럼 다 웬만한 거 거의 합동이야. 지금 물어보는 거 다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이잖아. 닮은하고 합동률을 거의 다 설명 가능해. 네, 길이 같아. AC와 이 삼각형에서 AD고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에서 어까지 크게 같죠? 공통 AD가 공통이니까 SA의 S합동에서 AC와 BD의 길이가 같죠? 네. 그러니까 두 대변의 길이 좀 같다. 두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평행사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하나 그러면은 각도 30도의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아니고 부채꼴. 죄송해요. 코에 점 하나가 있고요.
반지름에도 점 하나씩 있고요. 네, 그 삼각형 ABX의 둘레가 최소가 될 때의 길이요. 때는 그 반지름의 루트이게 그걸 반지름으로 들려. 왜냐하면 네 부채꼴 똑같은 부채꼴 세 개를 서로 이어 붙였을 때 왜 세 개를 붙여야 돼? 대칭을 이용하여서 길이와 같은 변을 똑같이 그렸을 때 그 변의 길이의 합을 줄여갔기 때문에 진짜? 그럼 X점은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호 위에 있어요. 호 위에 아니 어디 있어야 돼? 최소가 되는 길이 되는 X점은 어디 있는 거야? 잘못했어요. 어디 있어야 되지? 주택권 거기 중심 O라고 하면 OX를 대칭시켜야 되잖아. 그렇잖아. OX를 오비선에 대칭이고 OX를 OA선에 대칭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벌어진 정도는 몇 도가 되는가요? 30도가 두 대로 쪼개진 각이 펼쳐지니까 60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야? 반지름 길이야? OA를 대칭시킨 선이잖아. 그러면 SOA 값을 알파라고 잡으시면 알파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30도로 다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SOA. 거기도 지금 그려놓은 각에서 보시면 네, 그렇게 대칭시켜야지 길이가 대칭이 될 거니까 B인 값이 알파였으면 알파로 저쪽 값은 30만원 알파였으면 30만원 알파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60도였으니까 길이가 같은데 60도니까 정삼각형인데요. 반지름 아닌가? 괜찮아? 그다음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일 때 그렇죠? 네. 근이 2알파가 되는 방정식은 어떤 꼴일까요? 그때는 L을 fx라고 할 때 f 알파가 0인 경우이기 때문에 f 2알파 네 이것이 4분의 ax 제곱 더하기 2분의 bx 더하기 c입니다. 오케이. 자, a, b, c, d, e가 있는데 그렇죠? a, c, e의 성자가 결정되어 있어야 네, 그때 일렬로 나가는 경우의 수요. 그때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게 결정돼 있 a, c, e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순서 5명을 나가는 방법의 수요. 그러면 20가지입니다. 왜 20가지? 그러면 이것을 모두 아무렇게나 배치했을 때 그때 A, C이든 C, A이든 이것이 어느 순서가 있을 텐데 이 사이에 B, D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러면 5팩을 이때 3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20가지입니다. 네, 자, 8월 달에 목금, 토가 요일이 5번 반복돼요. 되시죠? 그럼 11월 달에 무슨 요일이 5번 반복될까요?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때는 그때는 금토일이 5번 반복됩니다. 11월 달에 금토 일요일이